2008년도에 KBS 시사기획 쌈이라는 프로그램이 오랜만입니다. 쌈. 네, 저도 그거 잘 봤던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뤘던 주제 중에 이제 스포츠와 성폭력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스포츠 성폭력 실태에 관한 이제 고발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제 잠깐 이제 보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기억해? 그러니까 찾아봤다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고 그때 거를 내가 그걸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참 되게 비참한 모순 같은 건데 이 성적이 잘 나오게 하고 경기력을 잘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선수를 장악해야 되는데 여자 선수들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다. 누가 그래? 아까 그 시사기획 쌈에서 지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그거예요. 아,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기억나. 그 가해 지도자인가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사기획 쌈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라고. 선수는 자기가 부려야 하는 종이야. 종인데 어떤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선수 장악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가 주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이 부수적으로 돼야지만 그 선수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쟤네들은 여자기 때문에 해야지 애들이 날 따라오고. 과거에 한번 서기장하고 한번 지방에 한번 출장 갔다가 어느 여자 팀에 한번 거기 숙소를 잠깐 가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못. 네, 한 10년 됐어요. 네, 10년 전에 한번 갔는데 영국 칠곡에 있는 학교 갔습니다. 한번 갔는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질문한 게 있었어요. 숙소예요 이렇게. 근데 코치가 저는 막 여기서 잔다 그러길래 거기 가면서 지나가면서 학교 구경을 시켜준다 그래서 밤에 선수들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의 줄곧 결혼한 뒤로도 집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선수들 관리 때문에 잔다고 그러는데, 선수들이 자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훈련 현장은 바깥이고 여기면은 여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방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커튼이었어요. 그렇죠. 커튼에 간이 침대 같은 형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기억하네요. 바깥에는 그냥 방이에요.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생활하는 공간들이에요. 혹 이게 칸막 있는 방이라고 하더라도 방문을 열면은 그들의 치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가 사고 났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제가 그 했을 때 그 당사자는 저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안 돼서인가 거기가 선수들의 어떤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아무튼 퇴출이 됐던 아니 뭐 여자 그런 학교들이 제가 많았고, 또 대학팀 같은 경우도 지도자가 선수들을 실제로 건드거나 집에 예를 들어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휴가를 안 보내고 뭐 이제 생리 주기를 내가 점검해 주겠다고 하면서 좀 지나친 간섭을 해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실은 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난 이게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이냐, 도장과 달리, 그러니까 아까 그 시사기획 예전에 했던 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도자들의 보편화된 생각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미친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거 잘 뒤집어 놓고 보면 뭐가 있냐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장악해야 될 필요성을 항상 느낀다라는 거죠. 성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근데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스포츠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몸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의 교정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이런 접촉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을 소지 개연성이 이제 다분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미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딱 가버리잖아요, 선수가. 그러면 일종의 이 구조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태권도장을 다닌다고 해서 태권도계의 구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거는 일선에서 하는 수련이고, 좀 배우다가 한 1, 2년, 3, 4년 배우다가 자기가 뭐 또 다른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오래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엘리트 체육으로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를 이렇게 가버리면 이때부터는 이게 자기의 인생 같은 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삶의 대부분의 이걸 차지하는 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전에 도장과의 이런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권위,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의 이제 위계가 시작이 돼요. 네. 구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가서 뭐 좀 돈을 좀 줬어. 좀 따로 자모회비 말고 따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성적이 났어.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해. 열이 받아. 고민을 해. 고민을 하는 뭐냐면은 이것이 너무 하는데 아이라 모르겠다 확 불어버리고 저 처벌받게 해야겠다. 응? 내 아들 아씨 그래 운동하지 마.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선택인데 이 선택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인데 아니면 내 동생인데 운동을 했어. 얘는 이걸로 해서 어찌됐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그렇잖아. 엘리트 체육을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갈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게 이제 엘리트 체육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몹쓸 일을 당했어 지도자한테, 이런 이거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때려 죽이고 싶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싶고,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되기도 되게 어렵죠. 와서 부모한테 얘기하는 애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알게 됐어 어찌됐건 해서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내 딸 그냥 운동 그만하게, 혹은 내 아들 운동 그만해도 좋아. 이 새끼 내가 죽여야겠어. 이거 잘 나쁜 놈이야. 하고 결심을 하는 게 앞에 거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 왜? 앞에 거는 그냥 그래 그만해 딴 길 찾아봐 하면 그만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 딸이 받게 될 이제 혹은 내 아들이 받게 될 2차적인 피해들이 네. 앞에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여기서 했을 경우에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대학 가야 되는데, 내가 곧 있으면 이제 실업팀 갈 수 있는데 이걸 터트리면 내 태권도 인생은 여기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주제를 하자고 했을 때 난 제일 걱정됐던 게, 우리는 이게 뭔가 메달값 정도로 다루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메달값 정도에 보다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확실히 거의 눈에 보일 정도로 생각되는 어떤 이게 주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난 좀 이것을 그냥 폭로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뭐냐면, 건 좀. 그리고 선수 폭력의 목격자들과 증거를 우선 도대체 목격자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팀 남자 선수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요. 말은 못해요. 그냥 그 상황을 제 3자 입장에서 쟤도 당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한태권도협회가 지나치게 팀의 간섭일지 모르겠지만 경기 기간 강습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자격을 주잖아요. 연초에 거기에 의무적인 예를 들어서 선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또 선수 폭력을 포괄한 예방을 위한 의무 수칙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성 그러니까 지도자와 그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숙소의 어떤 경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뭐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대회 출전하면은 다 모텔에 있나 했는데 호텔에서 지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미팅을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혼자만 부르는 것들을 뭐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이게 거기에 그 지도자를 너무 이걸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지도자도 거기서 약간 누명을 쓸 수 있는 것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과 함께 나는 참 이게 문화적으로 또 참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동안 경기를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쭉 봤잖아요. 네. 진짜로 어떨 때는 내가 저 선수 참 기대하는 선수인데, 네. 저거 참 잘하는, 참 좋은 어떤 재능과 좀 잘하는 선수인데 어느 날 경기를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잘하는 애인데 왜 오늘 왜 저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소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선수들은 누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녀석은 훨씬 더 잘하는 친구고 훨씬 더 한데
너무 오늘 경기력이 안 좋다 뭐 그러면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몸이 안 좋다라든가 좀 부상이 지금 좀 있다라든가 지금 좀 슬럼프가 와 있다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잡아야 돼. 저 다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잡다 그냥 들어다 그냥 잡기를 한번 해야지. 저거 또 정신 차리고 경기하지. 저 한번 죽여놓으면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긴급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여다 놓고 싸대기 때리고 욕하고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냥 지고 나와서 겁나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맞을까봐 이제 겁이 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네. 이제 그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게 필요한가? 근데 어쩔 때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가? 근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넘어가는 거야. 뭐냐면 이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데? 이걸 누가 조절해 줄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선수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구, 이 성적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문화, 이것 자체를 아까 얘기한 어떤 제도 개선과 함께 같이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말부터가 시작되고 싸울 때도 감정이 상하다가 참고 있다가 표정으로 이제 바뀌어요. 하다가 그 다음에 욕이 나가요. 욕이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위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성폭력의 가장 성적,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죠? 이걸로는 뭐라 그래요? 언어폭력? 언어폭력. 예. 언어폭력이 먼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기자라고 해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하면 찢어버릴 거. 찢어버린다. 이게 막 하잖아요. 이게 과연 그냥 욕일까요? 성적인 언어 폭행일까요? 민간인이 만약에 그 욕을 듣는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얘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진심이 아니고 그 순간 내가 욱해서 그런 거고 그것도 그 순간 이렇게 해서 자극을 줘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하더라도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의 항변이랄까 뭐 핑계를 이제 대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선수를 그 선수 자체로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 좋다. 그래놓고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잖아. 그래놓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얘 거기서 금메달 못 땄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금메달 딴 선수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그렇지. 걸 그 사람 은퇴 이후의 인생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의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 네. 내가 근데 이 부분을 자꾸 하자라고 얘기하면 난 지금도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아까 하는 지금 제가 참 좋은 얘기했다고 생각해. 이거를 좀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정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차라리 어떤 하나의 어떤 이걸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가 어떤 시도협회 하나 하고 조연을 해서 근데 나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실은 엊그저께 우리 셋이서 얘기할 때 내가 자꾸 나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보가 와. 사실 알고 있는 거 있죠. 있잖아. 본인이 피해자일 그러니까, 수도 있고 제3자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저도 있죠. 나도 알고 있는 거 있어. 모르는데. 근데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우리 긴급 구조를 위해서 까발린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가해자야. 이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메달값이나 이런 거 갖고 다르게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데? 그쵸. 이 피해자가 그리고 이 태권도계에서 계속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보완 장치를 해줄 것이며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고 어떻게 이 친구가 이 치유를 해가지고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우린 일을 뿐이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자기 길을 계속 갈 수 있게끔 어떤 걸 해주면서 이 기획을 지금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냐. 그냥 나는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우리만을 위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분노의 기회 이건 될 수 있지만
진짜 문화나 구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나가기는 근데 되게 어려울 당장은 것이라는 우리가 좀 생각이 어떤 제도적과 우선 경각심을 우선 일차적인 거 경각심을 좀 알리자. 경각심을. 네. 근데 이거 성폭력은 범죄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렇죠. 범죄예요.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에 노출될 겁니까? 아니면은 범죄에 묵인할 거냐? 언제까지 묵인할 거냐? 우리도 언제까지 당신들을 묵인해 줘야 되느냐? 왜? 당신들을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건든 당신이 피해를 입힌 그의 장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묵인하는 건데 결코 이게 또 맞는 건지 또 고민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태권도와 성범죄 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일단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도장, 학교, 선수들한테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르는 지도자들 저도 몇 명 알고 있는데 경각심을 주는 장을 일단 하고요. 양택진 기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자기가 피해를 안 입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내 친구가 동료가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잘 자, 연계시키면서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좀 피해자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고 피해자. 네. 태권도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뭐 하면은 특히 선수들은 저는 과거에 하나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상처들을 계속 노출시키면 안 될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게 그것도 있는데 우리 태권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대학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경기 지도 쪽 말고 학과 내 뭐 어떤 교수와 여학생, 교수와 조교, 교수와 조교, 조교, 조교와 학생, 나 선배와 학생.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일 있었어요. 옆에 사회학과에서 교수가 일본에 무슨 워크숍인가 뭐 가지고 거기서 근데 진짜리 갔다고. 분명한 거는 태권도계의 제보가 몇 건이 저는 들어왔고 저번에 한번 작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분명히 그분이 굉장히 또 저명하신 분이고 해서 정말 왜냐면 그 학생도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그렇죠. 지나치게 스킨십과 어떤 그런 것들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그거를 뭐 어떤 성관계를 요구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여러 번 했으나 부모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부모도 차마 그 아이의 장래 때문에 그럼 태권도 교수했으면 뭐 조교했으면 뭐 강사도 해야 되고 교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막 술자리에 술시중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그 겨루기 파티에서 그 상급 코치가 하급 여자 코치를 성추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그때 양택진 기자한테 연락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 A고 고등학교 성파했어요? 유부남 코치가 말이야, 시집도 안 간 여자 코치 노래방에 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성추행하고 말이야, 모텔 가자고 말이야, 빡지르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내 그 나는 코치 내가 태권도에 복귀하는 순간, 아니, 그럼요. 절대 가만 안 있죠.